예, 제일 먼저 이제 태극기를 또 비추고 강의를 시작을 하거든요. 예, 그 당시 타이틀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라고 하는 타이틀로 이렇게 강의를 진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어떻게 하든지 초점을 좀 맞추려고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애국가 많이 부르죠. 예, 정말 전 세계 어디에도 찾아보기 어려운 가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기독교 국가가 아닌데도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동해물과 백두산이 언제 마르고 언제 다 닳겠습니까? 영원 무궁토록 우리나라 이렇게 그 꽃이 무궁화처럼 영원 무궁처럼 무궁토록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보호하는 민족이고요. 애국가 4절이 참 좋습니다. 잘 부르진 않지만 이 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시. 정말 괴로우나 즐거우나 오로지 나라를 사랑하는 그런 민족이 우리 한민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한민족은 오늘 그래서 하나님의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한민족 선민대서사시라고 하는 제목으로 화면에 입에 있으니까 잘 안 보여서 제가 앞으로 조금 왔습니다. 예, 정말 우리 한민족은 풍수 지리적으로 보더라도 전 세계 가장 명당 중에 명당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오래전부터 준비해 놓은 그런 민족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한민족 한반도 주변에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4대 강국이 자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대륙과 해양이 교차하는 교량적 위치에 있고 동아시아 최고의 전략적 요충지이기 때문에 전 세계 어디든지 우리 한민족을 빼놓고는 이렇게 관계를 맺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게 풍수 지도적으로 한반도는 세계 최고의 명당이라고 그러죠. 예. 자, 5천년 우리나라 민족의 역사는 역사학과에 따라서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죠. 9천년, 1만 년까지 거슬러 올라가기도 합니다만은 통상적으로 반만 년이라고 해서 오늘 5천년 우리 민족사를 보면 정말 국력이 약했을 때는 끊임없이 외침을 당하고 지배를 받았습니다. 930여 해의 외침을 받았다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중국, 몽골, 임진왜란, 일제 30년 6.25 이르기까지 수많은 침략 속에 또 전쟁 속에서 살아온 민족입니다. 그러나 국력이 강했을 때는 태평성대를 누리며 평화로운 나라였습니다. 어디에서 찾아보기 어려운 그런 태평성대를 구가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성군이 지배하고 정말 이 나라가 그렇게 평화로운 때도 있었습니다만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강력한 국력은 곧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몽고 정말 국력이 약할 때 외세에 침략하는 사진들을 좀 가져왔습니다만은 몽고 침략, 일제, 임진왜란, 6.25 전쟁 등이죠. 예. 자, 우리 민족의 위대한 저력이 뭐냐? 이 민족이 가지고 있는 뛰어난 민족성, 위기에서 나라를 구합니다. 위기의 때가 되면 반드시 의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수많은 의인들, 애국심으로 불타는 그런 또 굳건한 단결심을 가진 민족입니다. 정말 이게 다 보기가 열거하기도 어렵습니다만 어병들, 성녀와 성병, 독립투사, 외세를 물리칠 수많은 영웅들, 위대한 민족성, 애국심과 단결심, 도전선심과 개척정신을 가진 전 세계 찾아보기 어려운 위대한 민족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병들의 눈부신 활약, 또 우리가 태안 기름 유출 사고 때 얼마나 수많은 자원봉사자들이 매일같이 뛰어들어서 정말 기름을 닦았죠.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건 장수와 군병들 2002 월드컵에 또 우리가 추억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력이 약해서 일제 식민지를 겪었고 동족 상잔 6.25 전쟁으로 폐허가 되고 말았습니다. 70년 전의 일이지 않았습니까? 이때 6.25를 통해서 우리나라가 그야말로 잿더미 제대로 된 공장 하나 없고 모든 건물이 다 박살나는 이런 상황에서 세계가 우리나라를 바라보는 눈은 우리 이 한국 민족 스스로가 공장을 세우고 물건을 팔고 무역을 해가지고 독립하기까지 100년이 걸려도 자립하기가 어려운 나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 당쯤에도 미국의 원조 없이 우리가 다 굶어 죽었겠죠. 보릿고개로 넘어갔지만 그렇게 외국에서 100년을 지나도 이 나라가 일어설까 제대로 그렇게 걱정을 했던 민족이었습니다. 가장 전 세계에서 가난한 민족. 자, 그러나 좀 이야기가 좀 비약되겠지만 자, 지금 대한민국은 이처럼 눈부신 경제 힘장을 이뤘습니다.
짧은 4, 50년 만입니다. 지금 70년이 지났지만 이미 50년 6.25 지나고 50년 만에 이 정도의 경제 부흥을 이룬 나라가 되었습니다. 우리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휘하찬란한 네온사인이 비추는 나라입니다. 세계가 깜짝 놀란 경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1960년도에 80달러입니다. 80달러의 국민 총소득. 그러나 이게 가려졌는데요. 2024년에 36,600달러입니다. 자그마치 440배의 경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이거는 그야말로 천원이 함께하는 나라였습니다. 예. 작년 재작년이죠. 1인당 국민소득 36,624달러. 일본, 대만을 넘어섰습니다. 무역 1조 달러는 이미 2011년도에 전 세계 9번째로 무역, 이런 작은 나라에서 무역 1조 달러를 넘었습니다. 종합국력 세계 6위, 군사력 세계 6위라고 발표한 잡지도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 세계 10위권 이내의 경제 부흥을 이루고 잘 사는 선진국 대열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한국 민족, 우리 국민들은 아직도 여전히 불안합니다. 왜 불안할까요? 예. 지금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는 대한민국이 되었지만 여전히 국민들의 마음은 불안하기 짝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상황입니다. 세계 10위의 경제 대국이 되었지만 설문조사를 해보면 행복지수는 세계 50위 안에도 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52위라고 통계가 나왔어요. 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행복의 지수가 그만큼 낮다는 이야기입니다. 불안한 미래, 이혼율 세계 2위, 청소년 범죄, 저출산, 고령화, 물질 만능, 태폐 향락, 전체 자살률 세계 1위, 가정 불화와 폭력, 이런 것들이 우리 한민족 속에 지금 우리를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행복하다고 느낄 수 없는 이유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죠? 당연히 북한에 계속되는 미사일 발사입니다. 남북 대립이죠. 남북 갈등이죠. 언제 전쟁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런 불안 때문에 우리는 행복하다고 당당하게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북한은 6차례 핵실험, 수소폭탄 시험도 성공했습니다.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일 남북한 전쟁이 일어난다면 미국에서 국방연구소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남북한은 100년 동안 폐허가 된다. 불모지가 된다. 지금 남북한 전쟁이 일어난다. 70년 전에 일어난 그 전쟁은 따발초 전쟁이고요. 탱크 정도인 거고, 지금 이 어마어마한 화력을 가진 이 무기로서 남북한 주고받거니 하면은 온 국토가 잿더미가 되는 것이죠. 성자도 없고 뭐 다 패자입니다. 다 패자.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네. 자, 위기의 대한민국 한반도라고 그럽니다. 일촉즉발의 위기.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건 물론 경제도 중요하죠. 그렇지만 더 중요한 것은 안보라고 합니다. 가장 최우선 과제요. 전 국민이 정신을 차려야 하는 가장 궁극적 우리 눈앞에 다가온 문제는 바로 안보입니다. 평화통일운동, 이 안보를 위해서, 남북통일을 위해서 지금 누가 앞장서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예. 평화통일운동에 일생을 바치신 우리 문선명 선생님을 소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일찍이 1968년도에 국제성공연합을 창설하셨고 전국적인 방공 개몽 강연회를 다녔었습니다. 전국 8개 도시 성공글기대, 일본에서도 성공연합을 창립하시고 아시아 성공대회, 세계 방공대회 이르기까지 종교적인 활동 외에 이런 국가를 위해서 안보, 그리고 전 국민 정신 교육을 위해서 더 많은 물질, 더 많은 시간을 투입해서 활동해 나오셨습니다. 1975년도에는 예대 광장에서 구국세계대회를 열어서 120만이 운집했습니다. 전 세계 60개국 통일교인들이 총동원되어져서 정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면은 우리가 전쟁에 참여하겠다고 하는 전 세계 통일교인들의 모습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운명을 바꾼 고르바초프와의 단독회담, 우리가 이미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세계 언론인 1000여 명과 함께 전현직 국가 수반 30여 명을 대동해서 모스크바로 들어가서 고르바초프를 만났습니다. 소련 공산주의 연방을 해체하고 세계 공산화 적화 야욕을 무산시킨 그런 사건으로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뒤 문선명 우리 총재님은 김일성 주석과 단독 회담을 그 이듬해에 가졌습니다. 남북 통일을 위한 이런 정말 역사적인 만남을 통해서 남북 관계가 새롭게 물꼬를 뜨기 시작했죠. 북한의 평화자동차 공장을 준공했고 평양의 세계평화센터를 건립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의 세계평화운동의 대표적인 것 소개를 하자면 바로 국제합동축복 결혼식입니다. 60년대부터 지금까지 끊임없이 합동 결혼식이 이어져 왔습니다. 육천상 잠실 실내체육관이죠. 그리고 잠실 주 경기장에서 160개국에서 92년도에 3만상 국제합동축복 결혼식을 했고 3년 뒤에는 이 자리에서 36만상 합동 결혼식을 했습니다. 도대체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이 정도 되면 박수가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그 이후에도 지금까지 매년 국제합동축복 결혼식이 청신평화 월드센터에서 거행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선남 선녀들의 모습이 아름답습니까? 자, 그렇게 참 세계적인 평화운동을 전개하신 문선명 총재님께서는 93세로 2012년도에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수많은 전 세계 지도자들이 조문을 왔지요. 종교 지도자들까지도 정말 조문을 와서 애도를 표해 주었습니다. 네, 정말 가시는 모습을 환송하는 모습입니다. 자, 우리 문선명 총재님은 하늘나라에 가셨지만 우리 아내 되시는 사모님 되시는 한화자 총재님께서 바통을 이어받으셔서 지금 13년 이어지는 동안 정말 문선명 총재님께서 닦아놓은 그 기반을 더 크게 발전시켜 나오고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몇 가지만 소개하면은 전 세계를 순회하시면서 전 세계 종교 인종을 초월해 가지고 또 평화축복식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축복식을 전개해 오고 계십니다. 남아공에서 10만 명 축복식을 전개하시는 모습입니다. 20만 명. 또 청년 대학생들에게 매년 장학금을 수여해 오고 계시고요. 2년마다 선악평화상을 수여하고 있습니다. 2013년부터 지금까지 2년 노벨 평화상에 버금가는 선악평화상을 수여해 오고 계십니다.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특별 공로상을 받았죠. 훈센 캄보디아 총리, 지금은 전 총리지만 그 당시 현 총리로서 특별 공로상을 수상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70개국 8만여 명이 운집한 가운데에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를 개최하셨습니다. 또한 세계평화정상연합을 창설하셨고요. 월드서밋 2020 세계평화연합 총회를 개최하셨습니다. 전 세계 수많은 전현직 국가 정상들 각계각층의 지도자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우리 한화자 총재님의 세계평화 비전의 이 운동에 동참할 것을 선명하고 또 함께 지지를 표명했습니다. 한반도 평화위에 전 세계 정상들이 참여하는 모습들입니다. 자, 우리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의 세계평화운동 본부가 드디어 이 천원공 천일성전라고 하는 이름으로 좀 금년 4월 13일 가평군 설악면에 이렇게 우람하고 장엄하게 이 건물이 세워졌습니다. 이것은 그야말로 미래, 영원한 미래의 청사진을 담은 정말 하늘 부모님의 성전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이 성전을 중심 삼고 전 세계 평화운동의 중심적 본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자, 이 입공식을 하는 사진 몇 컷들을 담았습니다. 이때도 전 세계 수많은 전현직 수반들과 각계 지도자들이 이 입공식을 정말 축하하기 위한 사절단으로 이곳에 참석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보호하사 천운이 지금 한반도로 밀려오고 있습니다. 예. 이 천운이 밀려오는 것은 우리는 느끼지 못합니다. 예. 보통 사람들은 느끼지 못하죠.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거대한 천운의 물결이 해일처럼 산사태처럼 우리한테 지금 밀려오고 있는 거예요. 반만년 동안 시련과 고난 속에서 단련되어 온 우리 한 민족이었습니다. 하나님이 5천년 동안 이렇게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우리 한민족을 단련시켜 온 목적이 이 천운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위기를 극복하는
한민족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요? 이런 달경과 실현 속에서 왔던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이 단군 신화를 기억합니다. 이것은 천손 사상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내린 민족입니다. 하늘의 자손이 이 땅에 내려와서 세운 나라다. 우리 민족은 하늘의 축복을 받은 특별한 민족이다. 이런 천손 사상이 우리 민족 속에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홍익인간 제시의와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는 홍익인간, 이체로서 세상을 다스린다는 제시의화가 우리나라의 근간이 세우는 근간이 되고 있습니다. 평화와 순수를 사랑하는 백의 민족입니다. 하늘의 제사를 지내며 하늘을 모시는 제천사상, 흰옷을 즐겨 입으며 순수와 평화를 사랑하는 민족이었습니다. 대한독립 만세 3.1운동, 민족의 자주독립을 선포한 운동이었습니다. 6.25 전쟁의 위기, 우리나라가 완전히 공산국가에 이제 북한의 침략에 망해버릴 수밖에 없는 그런 일촉즉발의 위기에서 어떻게 16개국 유엔군이 참전할 수 있었을까요? 이는 지금 역사적 비하로서 우리가 지금 남아져 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를 즉각 미국이 열었지만 이 5개 이사국 중에서 러시아가 반대하면 유엔군이 참전할 수 없어요. 근데 그 투표하는 그 순간에 러시아 대사가 빠져버렸어요. 이게 보면은 의자 동그라미 안에 러시아 대사가 눈에 보이지 않았어요. 왜 빠졌는지는 수많은 소문들이 있지만 아직도 미스터리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이 이 대사로 하여금 이 자리에 참석할 수 없는 사정을, 아마 급작스러운 사정을 만들게 했죠.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지만 소련에서 정보를 쳤는데 그걸 잘못 읽어서 기권하라고 잘못 읽었다는 이야기라든지, 갑자기 그 순간에 배탈이 나서 화장실에 갔는지도 모르겠다더니 수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어찌됐든 빠졌다는 거죠. 그래서 일사천리로 미국이 이때다 싶어서 통과를 시켜서 결국은 유엔군이 참전하지 않았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보호하사 일어난 기적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나라는 한마디로 에너지가 단단히 뭉쳐져 있는 대단한 나라입니다. 통일된 한국은 세계의 이제 초강국이 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위기를 기회로 삼는 위대한 민족입니다. 천원이 함께하는 나라입니다. 태평양 문명권 시대의 주역이 되는 나라입니다. 세계를 이끌어갈 위대한 정신 문명이 출현되는 나라입니다. 대한민국은 하나님의 조국이요 고향이라고 문수매 총리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한민국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보호하고 지키는 나라다. 이것이 우리 문수매 총대님, 하나자 총대님에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고 이 민족에게 가르쳐 주신 내용입니다. 반드시 우리나라가 이런 위기를 극복하고 세계 앞에 다시 우뚝 서게 될 것입니다. 아주 자, 오늘 우리 문수만 총대님의 북것인데 멋지죠. 남북 통일, 세계 속에 웅비하는 대한민국이 이제 탄생할 날이 멀지 않았습니다. 새벽에 오기 전에 어둠이 가장 깊다 흔히 하는 이야기지만, 지금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만 하면, 이런 위기를 넘어서기만 한다면, 지금 우리는 여러 가지 내외적인 시련 속에 있지만 이 위기를 하나님이 분명히 넘어서서 우리 민족의 지혜와 단결로 반드시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런 천손 민족으로서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그런 때가 찾아올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변함없이 열심히 동참해 주시고, 또 이런 운동에 함께 동참하는 우리 모든 지도자들 다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